안녕하세요. 카시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차는 지금 여기 보는 이제 제네시스 GV70이 아니라 이 GV70 이제 오너분께서 예전에 아우디 이제 이트론 이제 타신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 한번 몇 번 이제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아우디 이트론 이제 결함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또 많이 하셨죠. 근데 다행히도 께서 그 레몬법을 적용받아가지고 그 차를 환불하고 이 제네시스 GV70을 렌트로 이제 그 운영을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총 두 편으로 이제 제작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아우디 이트론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레몬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받아서 환불받았는지, 이 두 번째는 이 GV70 뭐 전체적인 뭐 장단점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GV70 오너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 이트론 오너였던 그 치과 의사 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 만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음침한 네. 비가 와가지고 네. 뭐 설정은 아니고 정말 우리 밖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네. 바로 딱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하게 된 점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우디 이트론 이제 언제 출고하셨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볍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출고했고요. 초기부터 충전할 때 특히 DC 플러스 급속 충전기에서 오류가 자꾸 생겨서 한 10번도 넘게 센터에 가서 수리해봤는데 결국에는 못 잡게 돼서 그 레몬법 적용되는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접수해서 결국 환불 처리했는데 접수한 다음부터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몬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됐지만 정말 한계점이란 걸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한계점이 처음에 느끼셨나요? 우선 한계점보다 이게 그 국토부에서 약간 그 구속력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반강제성 있는 제도다 보니까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적용을 받으시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려면은 주요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은 다른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를 받고 꼭 제조사에 하자 재발 통보서를 보내셔야 돼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고장 났으니까는 뭐 좀 더 이상했을 때 뭐 그때 시작하지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 주요 부품 계열, 엔진이나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충전, 그러니까 연료 공급 장치였죠. 그런 데들은 동일 증상으로 2회 이상이면은 환불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2회가 그냥 통 2회가 아니고 하자 재발 통보서를 보낸 다음부터 2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먼저 수리를 받고 그 수리에 대한 정식 그 수리 내역서를 받아서 그걸 바로 아우디면 아우디, 현대차면 현대차 거기에 하자 재발 통보서라는 양식을 써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동일 부위에 하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국토부가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조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두세 번 고장났다고 해서 국토부에 접수를 하면은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문자가 오죠.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접수했냐? 안 했다고 하면은 접수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하면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연기관 차가 저도 차를 뭐 마주 많이 탄 건 아니지만은 중고차 포함해서 좀 탔지만 뭐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간혹 내연기관 차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오토 스탑 기능 때문에 뭔가 연료 공급 장치 문제가 생기면서 시동이 꺼지는 일이 생기는 차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니까 그런 거가 생기면은 증거를 잘 한 다음에 서비스센터에서 딱 그 사유, 엔진 멈춤 이런 부분들을 잘 써갖고 그쪽에서 별 이상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그걸로 접수가 됐고 그 부분은 손을 봤다라는 그 서류가 있으면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하고 이런 것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고장이 일단 나면은 무조건 서류 받아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그 본사에 보내세요. 그렇게 돼야 그 뒤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겨도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레몬법에서 환불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하자 재발 통보서를 너무 잘해줘가 잘 응대해줘가지고 좋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하자 재발 통보서는 보내면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보내면 받아주고 접수했다라고 문자도 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자접수가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고장이 났다라는 그 수리를 받았다는 내역서만 있으면은 접수는 받아주는 것 같고요. 프로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과정이다 보니까 절차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구비해내는 게 첫 번째고,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에 다룰 문제인데, 그 서류가 없으면은 접수조차가 안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재발 통보서 꼭 기억해서 문제 생기면 그거를 반드시 접수하신 다음에 시작하시고, 그 전에 차량 출고할 때 요즘은 다 봤는데 그 레몬법에 적용되는 차다라고 그거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인을 하는데 강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웬만한 수입차나 고가차들은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안 했었으면은 차 출고 받을 때 그 레몬법에 이거 된다라는 거 사인 받고 그 서류 이렇게 스캔한 건 아니면은 해갖고 가지고 있으시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랑 하자재발 통보서 두 개가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우디 충전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형님뿐만 아니라 몇몇 차주분들도 다 이제 겪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정을 거쳤으면 그러니까 재발 통보서 보냈고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도 바로 보내지 않고 늦게 보낸 편이거든요. 충전 불량이 거의 뭐 10번 이상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 뒤로도 계속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하자재발 통보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2, 3일 만에 다시 충전 불량이 생겨서 다시 또 입고했기 때문에 또 독일 부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접수가 뭐 부담 없이 됐고요. 정말 간혹 나타나는 일이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별로 자주 안 일어나면은 센터에서도 그냥 이상 없는 데라고만 그게 써서 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량이 있었고 일부러 센터에 가서 일부러 충전했거든요. 충전도 일부러 센터 가서만 했고 그 재발 통보서 나간 뒤부터는 일부러 충전을 다 센터 가서 했어. 다행 근처에 있어갖고 센터 가서 바로 충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담당자가 나와서 바로 보고 어쨌든 자기 센터에서 충전하는데 이상이 생기니까 입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했던 것 같긴 하고요. 거의 잘 되다가 가끔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차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번 센터가 멀지 않으시면은 계속 충전을 센터 가서 하셔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 생기는 거 좀 찍어서 바로 담당자 불러서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거 내용을 수리했다라는 게 딱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딴 데서 이렇게 충전했다 문제 생긴 거가 왔는데 센터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센터도 뭐 이상 없음이라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계기판이 안 들어오고 어느 날은 사이드 미러가 안 들어오고 그럼 진짜 그건 동일 부위에 이제 그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네. 것들을 레몬법 환불 받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기판만 보고 두세 번 계속 꺼진다. 같은 부위에 이제 그 형님 말씀하신 거 좀 두세 번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하자재발 통보서가 들어가는데 계기판을 고쳤는데 계기판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꺼져버려. 그럼 같은 동일 부위가 아니니까 이건 또 적용받기 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쵸.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 레몬법 보면은 주요 부위 하자가 2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잘한 부분들은 3회 이상이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부위가 뭐 한마디로 엔진, 다음에 연료 공급 장치, 다음에 뭐 조향 장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로 확실한 게 아니면은 막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러면 그 이후 또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전액 들어오나요? 그 환불 금액은 15만 분에 15만 킬로 분의 차량 탄 거. 그러니까 전 2만 탔었거든요. 2만 15분의 2만큼 차값에서 빼고 줘요. 근데 취등록세는 100% 환불 해줘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100% 환불, 다음에 15만 분의 탄 키로수만큼 감가해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 1,000만 원 정도는 까이고 받았죠. 그 주행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뭐 그냥 차량 사용 비용이고 취등록세 돌려받은 거 그냥 만족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에 뭐 저기 저거 까진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거기서 추가로 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스 같은 거 있으면은 중고차 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20만 원 정도 차량 뒷 범퍼에 긁힌 데가 있어갖고 20만 원 추가로 까고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후 입금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정도 걸려요? 입금은 한 2주 걸렸습니다. 2주요? 네. 바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레몬법에 대해서 관심 좀 많으신 분들이나 네. 그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팁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우선 차량 인수 받을 때 레몬법 꼭 사인해서 그 서류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보관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장고장이건 무슨 고장이건 고장이 나면은 바로 하자재발 통보서 수리 내역서 이제 받아갖고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조사에 보내세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뒤에는 고장이 나면은 뭔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는 그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그 뒤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접수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 감사합니다. 네.